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종 가축 전염병 럼피스킨이 우리 지역 경북에서도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경북에서는 발병 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오후 김천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되면서 경북도 더 이상 럼피스킨 청정 지역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럼피스킨 감염 지역이 됐습니다. 경북은 이미 지난 9일에 소를 대상으로 한 럼피스킨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요. 이렇게 발병 사례가 나오게 돼 허탈합니다. 더 이상의 확산은 없어야 할 텐데요. 방역당국과 사육농가는 철저히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새테크는? 하나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 에듀.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영어는 해커스. 쌍용 자동차의 새 이름 KG 모빌리티에서 특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소개합니다. 특별 차량 한정 일시불 구입 시 사륜 무상 장착 포함 최대 350만 원 지원. 하나 더, 선수금 없는 무이자 및 최대 72개월 할부까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한정. 지금 KG 모빌리티 전 시장에서.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 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이 저조하다고 하죠. 잠시 후 경상북도 의회 임기진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방소멸 위기라는 말이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요.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자체로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집행률이 낮다고 하네요. 적재적소에 잘 쓰여야 할 예산이 왜 집행되고 있지 못한 걸까요? 최근 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지적했죠. 경상북도 의회 임기진 도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기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지내셨고 현재 비례대표로서 도의원으로 이제 활동 중이신 분입니다. 자,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소회를 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서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북의 현안 사항에 대해 거리낌 없이 눈치 안 보고 쓴소리하며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고자 했던 일은 너무 많았고 하나씩 해 나갔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변함없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집행률을 높이라 이런 주문을 하셨는데, 자,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기적인 인구 감소 현상으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에 지방이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15개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 107개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재정이 열악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꼭 필요한 제도인데 이걸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오늘 그 해답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도 이 기금을 많은 시군에서 받았을 텐데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우리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멸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받았습니다. 예. 경상북도에는 15개 인구 감소 지역과 2개의 관심 지역이 있습니다. 예.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는 광역 계정으로 경상북도는 363억 원을 받았고, 기초자치단체에게 주는 기초 계정으로 군위를 제외한 경북의 16개 시군이 918억 원을 받았습니다. 예. 2023년에는 광역 계정으로 484억 원을 받았고 기초 계정으로 1,224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예산이 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역마다 각 시군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집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역 계정 집행률은 경상북도 광역 계정 집행률은 98%로 높은 편입니다. 다 썼네요, 도에서는. 네, 거의 다 소진을 했고, 예. 기초 계정은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청도군 이 정도에서 집행률이 한 30% 정도 넘고, 예. 일부 시군은 잘 사용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집행률이 5%조차 안 되는 시군이 8곳이나 되고, 예. 일부 시군은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방 소멸 기금을 받고도 예산을 받고도 5%조차 사용하지 못했다. 이거 참 여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까? 집행률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큰 문제입니다만, 특히 제가 앞서 집행률이 5% 미만인 시군이 8곳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8곳 중에는 0%인 시군도 4곳이나 됩니다. 아예 안 썼군요. 한 푼도 안 썼어요? 네네. 물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모자라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큰 결심을 하고 예산을 내려줬는데 이를 단 한 푼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중앙정부가 경북에 드는 예산을 지원을 않겠다는 결정의 명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각 시군과 경상북도는 사태가 심각함을 알아야 합니다. 집행률 저조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집행률이 높은 시군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만큼 집행률이 낮은 시군의 준비 부족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기초단체 준비 부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다만 제가 도정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그간에 경북도가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에 나눠지는 예산 자체는 사실 큰 편이 아닙니다만 각 시군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이용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가 한 곳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한 명의 공무원이 담당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2년치 기금을 한 개 부서 혹은 한 명의 공무원이 감당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때문에 제가 이번 정기에 이 도정 질의를 한 건 경상북도가 각 시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다 면밀히 살펴 인력이나 행정적 지원을 했어야 했고 예.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예. 다른 시군 그리고 도와 소통에 나서서 협력해야 하지만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과까지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준비 부족이다. 네. 물론 뭐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이 기금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1년이 넘도록 한 푼도 안 쓴 시군도 있다 하는 말씀. 그러니까 네네. 한 시군마다 자치단체마다 수십억씩은 될 텐데 예산이 적어도 네네. 이걸 지금 내려온 예산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 준비 부족, 인력 부족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우리 임기진 의원님께서는 본회의 도정 질문하실 때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좀 네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농촌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따른 불안정, 인건비와 농자재 등 직접 생산비 급등, 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확산 등으로 참으로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농축산물 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유통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예.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 이 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우리 저기도. 네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최저 가격 보장제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것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가 이제 청송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이 규제 완화도 건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청송 같은 경우에 예. 청송군 관리계획의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은 청송읍 주택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예. 지역 주민의 염원이자 수건 사업입니다. 예. 월막지구는 원도심 내 입지로 행정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젊은 세대와 지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도시 인근으로 신규 이주자 유입을 위한 도시 계획적 규제 완화를 건의하게 됐습니다. 예, 원도시 인근으로 사람들 좀 모이게 하자. 그래서 네. 규제 완화를 또 건의를 하셨고 또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셨는데 그 늘봄 학교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셨어요.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잘 아시다시피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아침 일찍 혹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예. 늘봄학교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예.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간도 없이 전문 인력 없이 자원봉사자들과 시간을 때우고 있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이제 정규직 교육 인력을 충원해서 예. 학교 현장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내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에 있어 예. 인력만큼은 제대로 전문 인력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일이군요. 내년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네네. 시행한다는 거. 현재는 좀 시간 때우고 뭐 방임 나아가서 방치 뭐 이 정도인 학교도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예. 네네.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죠. 끝으로 올해 그토록 우리를 참 괴롭혔던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됐습니다. 네. 내년에는 우리를 괴롭히는 경제위기, 지방소멸 위기가 위기를 극복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인 만큼은 우리 도민들이 웃으며 지낼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이웃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의회 임기진 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의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중고차 전문기업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15년 경력의 안동중고차 신대표가 운영하는 중고차 전문 매장으로 구매 후 6개월 또는 1만 킬로미터까지 70여 가지 부품 무료 교환 서비스 보증해드립니다. 안동중고차 유통단지 D동에 위치한 안동중고차의 중심 신안동 EV 친환경 모터스.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면 정식 허가업체로 문의 전화는 010-2253-2253.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010-2253-2253. 안동중고차 신대표를 찾아주세요.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11월 오픈 예정.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새 공제! 연 900만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20초 지나고 있네요.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네, 자 우선 보통 선거식에 만들어지는 조직 하면은 이제 인재 영입위원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영입이란 말을 빼고 인재위원회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뭐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일단은 박성준 대변인이 최고위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영입을 빼고 인재위원회라고 결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과거 인재영입위원회는 주로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를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을 영입을 빼고 인재위원회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인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위원장을 맡아서 인재풀을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민주당은 인재위원회 이재명 대표가 맡았고 국민의힘은 그 이철규 의원을 맡아서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얼마 전에.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직전 사무총장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직전 사무총장이 다시 맡는다고 하니까 말이 많았죠. 그때 왜 19일 만인가요? 그렇게 맡아서. 예. 그랬는데. 자, 일단 민주당 얘기. 이제 이 의미심장한 게 바로 외부에서도 찾고, 물론. 예. 당 내부에서 인사를 키우겠다 이거잖아요. 예. 이건 뭐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인재를 영입한다라고 하면은 당의 외부에서 당의 내부로 들인다라는 것이고 예. 그것은 당의 외부가 당의 내부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나은 인재들이 많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정치에 실질적으로 안착화된 것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 전에는 당이라는 조직은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역할, 야당은 투쟁 조직 역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와 민주주의에 안착하는 각 당의 이제 역량을 요구하게 됐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를 뒷받침할 능력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대한민국 정당은 카리스마적인 각 당의 1인자들에게 의존을 했죠. 누굽니까? 그 당의 1인자가 바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한국 정치에 정말 걸출한 인물들이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당이 발전한 턱이 없었고 당의 체질이 바뀔 필요가 있었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로 명칭을 정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원장으로 맡은 것은 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당 내에도 과거와 달리 충분히 한 인재가 있다. 이런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레 이제 역대 정당들의 인물 영입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런 인재 영입이 있었죠? 그때 이제 인재 영입한다면서 젊은 피 수혈론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많았었어요. 예. 본격적으로 인재 영입을 중점에 두고 총선을 치른 것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젊은 피 수혈론을 꺼내든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예. 그때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시절이었죠. 그렇죠. 예. 그 공천 물갈이를 우려한 현역 중진 의원들의 견제 속에 19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임종석, 송영교, 우상호, 이인영, 강기정 등 소위 86세대 그룹이 당에 대거 영입이 됐고요. 이때군요. 2000년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민당만 사례는 아니에요. 1996년 총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주던 공천은 세대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예. 이때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신한국대 입당과 함께 민중당 출신인 이재호, 김문수 영입됐고 홍준표, 맹영규 등도 출마를 했죠. 그래서 원내 1당의 지위를 지켰고요. 예. 이후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이해창 총재가 신진 엘리트 영입을 밝히면서 당시에 거물이었던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전격적으로 낙천시키고 지금의 원희룡, 오세훈 등의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인재 영입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때는 그러니까 96년 총선, 2000년 총선 이때쯤부터 본격화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생각해 보면 선거 시기마다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전에 있던 인물은 또 구시대 인물로 물갈이 공천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쭉 봐왔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매번 국회의원 선거가 도래하면 정치권은 새 인물 찾기에 혈안이 됩니다. 이게 옆에서 보기도 딱할 정도거든요. 매번 새로운 인물 찾아서 공천하고 내보내서 또 당선이 되면은 좋다 하고 박수는 치는데 정치적인 구태는 바뀌질 않아요. 물론 이게 유권자 책임도 있어요. 유권자 선거 시기에 대해서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은 늘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유권자의 이런 니즈를 활용해 최대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최근 4번의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딱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았던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됐거든요. 최근 4번 총선 보니까. 그러니까 인물을 바꾸었는데 왜 정치는 바뀌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인물만큼이나 정치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 뽑힐 때는 좀 신선했는데 들어가서 하는 거 보니 똑같아진다. 이런 목소리도 참 많고요. 자, 다시 좀 현실 정치로 좀 돌아와서요. 내년 이제 총선을 이제 한 5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 공천 전국에 이제 돌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좀 보면은, 자, 지금 뭐 인재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맡게 되면서 지금 뭐 이거 친정체제 강화하는 거 아니냐, 비명계 반발이 좀 많죠? 그렇죠. 지금 뭐, 조정식 사무총장을 필두로 친명계에서의 총선기획단이 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명계 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어요. 뭐 공직선거용 후보자 검증위부터 시작해서 추천관리위원회,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그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 내부 단속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비명계 의원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막 물러가라, 뭐 탈당해라, 막 시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 진영은 이번 공천이 역대 가장 불공천한 공천이 될 것 같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뭐 이원욱, 조웅처,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 결정하고 뭐 내부에 친명계 의원들 다 험지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내부에서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신진 인사 영입이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어젠가요? 이원욱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 안동 출마해라 이렇게 요구를 다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쭉 열거한 비명계 의원들 중에서 혹시 뭐 탈당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아하. 제 생각에는 이준석 신당 출범하게 되면은 예. 공수받지 못할 것 같은 의원들은 탈당해서 같이 힘을 합치지 않을까, 이준석 신당과. 그래요. 그건 예전부터 이제 예측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뭐 상당히 복잡한 이런 민주당 사정이고 더 복잡한 건 이제 국민의힘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은 두 가지 축으로 움직여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혁신위원회, 또 다른 한 축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준석 신당이요. 네, 예.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벌써 3호 혁신안을 발표했죠. 45살 미만의 당선 가능한 순번의 비례대표 총리 50% 의무 추진, 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받아들이는 거는 용산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이준석 신당. 아주 뜨겁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게 말씀드린 거 봐. 이상민 의원하고 만났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죠. 예. 예. 이게 서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한 세력과 만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커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광팔기다, 영석이다, 막 현실성 없다, 깎아내리고 있는데, 그럼 그만큼 국민의힘이 잘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친윤계의 핵심인 직전 사무총장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거든요. 예.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났는데, 다시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거 100% 윤심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면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최유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예측 영역이고 예상이니까. 예. 이준석 신당 지금 뭐 거의 100% 창당할 거다 이런 보는 시각도 많고 또 의외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국민의힘 거기는 공천 받지 않겠냐. 내려앉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보니까. 12월 달에 결단을 내린다라고 했던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전 의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요즘 언론에 안 나와요. 아, 그렇죠.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준석 신당이 움직이면 유승민 전 의원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이 단순히 이준석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양영자 의원, 뭐 정태근, 조성주 다양한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하게 파장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뭐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런 거죠. 최근에 이렇게 대통령까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이준석 전 대표인데 마지막에 그냥 다시 손을 잡는다.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일반 국민 시각으로 보자면 어쨌든 뭐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요. 자, 정치권 전체가 아직 이렇게 내부를 정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직 뚜렷한 인재 영입 성과는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총선을 위해서 각 당 어떤 인재 영입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일부에서는 무능한 정치인들이 모여서 서로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서 정치 자체가 부재하고 이게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혐오가 폭증하고 유권자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지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인물 교체 좋죠. 기득권에 안착한 정치인들 과감히 교체하면 좋죠. 근데 이건 현상적인 겉핥기고요. 아니 그 새로운 인물로 바꾼다 해도 구정물에 처박아 놓고 새로워지라고 주문하면 그게 새로워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문제예요. 그렇죠. 새로운 정치권에 때묻히지 않은 신선한 얼굴 뽑아놓는다고 정치권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기준 삼는다면 현실 정치 시스템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현실 모순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리고 개혁적인 의지 있다 말은 저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렇죠. 새로운 인물이라고 다 정치 잘하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니고요. 정치 시스템이 바뀌어야 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참 한국 정치권 쉽지 않습니다. K-팝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막 기대치고 문화가 막 수출되면 뭐예요? 맞습니다. 내부의 정치가 엉망인데. 말씀하신 씁쓸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에 300명이 없습니까? 좀 인재 영입 좀 부디 좀 올바른 인물, 물들지 않는 그런 인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